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소식이 서양에서는 최근 악재만 터져 나오고 있죠. 특히 금리 인상부터 해서 FTX 파산,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동양에서는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 합니다. 코인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곳이 어디냐? 미국 금리, 그레이스케일, FTX, 아닙니다.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홍콩이에요. 이번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ETF가 초기 자금 0.8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 1000억 정도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포지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ETF가 출시가 되고 거래가 시작된 거죠. 참고로 먼저 시트론 리서치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시트론 리서치는 FTX 테더 공매도 편에서 말씀드린 곳이죠. 얘네들은 20년 동안 숏만 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숏 그만 칠 거다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앞으로 사업 방향을 바꿔서 21년부터는 롱 포지션에 집중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시트론 리서치 대표 앤드류 레프트, 2022년 고점에서 이더리움 숏으로 관련 디파이 및 헤비 포지션들을 모두 청산시켜 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숏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숏 안 친다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액션을 한 거죠. 시트론 리서치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얘네들은 이더리움 숏에 베팅을 했고 이 시트론 리서치 빼고 다른 헤지 펀드 4군데가 FTX와 손을 잡고 테더 숏에 가담했다가 결국 샘 뱅크먼 프리드만 꼬리 자르기를 당한 상황이죠. 그리고 시트론 리서치는 그 이후 이더리움 숏 포지션을 축소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이 뉴스가 등장을 한 거예요. 아시아 최초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그것도 홍콩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중국 경제 이야기를 살짝 하자면 헝다를 포함한 중국의 건설 회사 탑10은 중국의 지방정부를 먹여 살리는 상생의 관계였습니다. 지방정부는 땅을 이 건설회사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면 그 땅을 가지고 건설붐을 일으켜서 아파트를 세우는 거예요. 그 아파트들은 분양이 되고 사람들이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연결되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채권형 펀드들도 가치가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약 3년간 지방정부의 세금을 포함한 다양한 현금 흐름이 막혀버렸고 건설 경기는 이미 꺾인 상황에서 건설 관련 자산 관리 상품들도 문제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과정에서 상당한 검은 돈들이 움직이는데 재밌는 건 건설 경기가 오를 때 한번 빠지면서 한번, 그러니까 언제든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용된 검은 돈들이 안전한 코인으로 세탁이 되었고 거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최근 디파이와 NFT의 형태로 검은 돈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1년, 22년에 이뤄진 코인 시장의 수급 중 하나였어요. 다른 하나는 GBTC를 기반으로 하는 FTX와 3AC의 풍차 돌리기였고 나머지는 이 검은 돈이었다라는 거죠. 이 수급은 건설사들이 쓰러지기 직전, 국영화되기 전까지는 지속해서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지방정부의 부채를 늘리며 아파트 시공이 마무리되고 공급 피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민영으로 남아있다가 결국 건설사 부채는 나라에서 흡수해주면서 국영기업으로 최종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될 텐데 그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정부의 보조금 일부인 검은 돈이 지속적으로 디파이와 덱스를 통해서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ETF를 통과시킨 홍콩의 CSOP, 남방자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남방자산은 코인으로 꽤 돈을 많이 번 SM 매니지먼트, 자산운용사입니다. 남방자산은 다른 곳에서 오픈한 ETF나 코인 간접 투자 상품을 건드리지 않고 진짜 코인에 직접 발을 담궈서 성장한 회사예요. 이번에 남방자산이 신청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ETF가 통과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공시가 나왔어요. 바로 어제 공시가 뜬 거죠. 홍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통과로 중국에서는 최초로 코인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출시 홍보를 하고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요한 건 아직 대전제,
중국은 마이닝이나 트레이딩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ETF 이야기가 나오면 역시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이슈가 있죠. 그레이스케일은 GBTC는 신탁 상품이에요. 이 신탁 상품을 현물 ETF로 전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건 몇 년이나 걸릴 거기 때문에 당장은 이슈가 되기 어렵습니다. 밑바닥을 드러낸 호랑이는 이제 종이 호랑이일 뿐 당분간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 끌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소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당장 본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어필용이다라고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단기 흐름은 홍콩에 있습니다. 물론 선물 ETF가 열린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랠리, 떡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크립토의 긍정적인 이슈 메이커 롤은 동양, 홍콩이 가져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레이스케일 파산, 금리 이런 건 서양에서 생성되는 부정적인 이슈고 이번 이슈는 동양의 긍정적인 이슈가 되는 거죠. 일단 첫 판도는 0.8억 달러로 시작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1,0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코인 ETF에 돈이 들어온 건 정말 오랜만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애들이 왜 갑자기 선물 ETF를 오픈했을까? 특히 한 달 독점 운영까지 암묵적으로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방자산의 ETF 신청이 통과되는 속도를 보면 준비 자료 가이드에 대한 선 공유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1월 초 홍콩에서 코인 관련 시장을 육성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얘네들은 그냥 말만 저렇게 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의외로 스테이블, 코인 거래 둘 다 개인들에게 열어준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죠. 이 소식을 미리 알고 중국의 남방자산은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즉시 신청서를 냈고 우리나라의 삼성과 미래에셋은 지난주에 서류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 아시아 최초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라는 상징성은 CSOP 남방자산에게 돌아갔고 한 달에 가까운 일시적인 독점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자국 프리미엄은 이런 데서 보통 등장하는 거죠. 어쨌든 중국의 회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국가가 홍콩에 신청서를 낸 특히 우리나라 국내 자산 운용사들은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이 승인 여부가 가닥이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지껏 한국에서 낸 ETF 상품들은 모두 자회사를 통해서 낸 것들이고 이번에는 직접 낸 거죠. 그럼 독점 운영 기간 동안 이 남방자산은 지금의 선물 ETF 상품을 코인으로 따지면 믹서로 둔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믹서기는 다목적 믹서기가 될 거예요. 크립토로 번 현금, 중국 내의 천문학적 보조금 세탁, 중앙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덱스에 디파이를 연결시켰던 코인, 전통 금융의 연결 통로를 겸하는 아마 대략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도 많고 판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자금들은 지금 상황에서 잔고를 유지하면서 저점 매수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2021년 4월부터 전 세계에 통과되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들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고점 대비 무려 76%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첫 코인 ETF는 이틀 동안 10억 달러의 돈이 들어왔는데 지금 결산을 해보면 총 18억 달러가 들어오고 6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묶여있는 자금의 손실을 감안했을 때 대략적인 평가 가치가 2억에서 3억 달러 수준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ETF를 홍콩에서 오픈한 후 첫 판돈으로 0.8억 달러를 올려놓고 시작한다? 그렇다면 새토막이 난 미리 ETF로 자금을 끌어왔던 서양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죠. 지금 서양은 크립토로 들어오는 자금 수급 자체가 줄어든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5월에 루나, 11월에는 FTX 사태로 두 번에 걸쳐서 가치의 삭제까지 이뤄졌죠. 그런 상황에서 서양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금리 인하만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전의 요소가 없다시피 하죠.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건설사 부실과 코로나를 막기 위한 상상을 초월한 자금들이 움직여 왔고 거기서 어떻게 흘린 콩고물을 주워 먹을까를 넘어서
어떻게 흔들어야 콩고물이 더 많이 떨어지는지를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겨울 중국은 밀린 코로나 명세서 100만 명의 사망자가 터져 나온다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빅플레이어들은 여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 FED, 연준이 과연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시장에서 뭔가 엄청난 이벤트가 발생하면 금리를 올리는 계획은 전면 취소가 되겠죠. 점도표고 뭐고 무조건 취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중국의 코로나죠. 중국이 바보같이 뒤늦게 선언한 위드 코로나. 그런데 또 여기서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막상 제로 코로나로 봉쇄를 하니까 탈출을 하고 난리였는데 다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더니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서질 않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이유는 당연히 죽는 게 무서워서겠지만 지금은 정말 대혼란의 중국입니다. 장례식장도 포화된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까? 중국은 부동산, 건설, 금융 등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 돈을 풀게 됩니다. 바로 디지털 위안화로요. 지금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유통의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알리페이가 어제 타오바오에 디지털 위안화 결제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과정도 엄청나게 단순화시켜서 디지털 위안화의 확산 속도를 증가시켰어요.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모두 세팅 자체를 대폭 완화시켰고 1분 이내면 모든 세팅이 끝난다라고 합니다. 알리페이가 타오바오의 디지털 위안화 추가 같은 건 일반 사람들의 소매 단계의 레벨이지만 기관들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로 대출, 원리금 상환 과정이 은행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무엇보다 신용 개념까지 도입되었습니다. 당연히 디지털 위안화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돈은 투자 플랫폼, 아파트 등으로 들어가서 가치 붕괴와 함께 소각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런 데에 쓰이는 거죠. 돈의 흐름의 용도와 속도를 설정할 수 있고 그 후에는 흐름도 제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번 영상은 설명을 드리다 보니 좀 길어지긴 했는데 처음 홍콩이 크립토 허브 역할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거의 뻥처럼 들렸죠. 중국의 크립토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였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번 홍콩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ETF 오픈으로 인해서 뒤늦게 움직이는 제로 코로나의 뒷감당, 디지털 위안화 등으로 인해서 중국의 크립토 정책 완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스틴 선이 트위터에 얼마 전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까지는 서양이 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내년부터는 중국이 시장을 다시 주도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은 저스틴 또 저 헛소리 하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디지털 위안화의 보급과 그리고 이 제로 코로나의 뒷감당을 하기 위한 여러 콩고물들이 크립토로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 그리고 크립토 정책에 대한 완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만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스틴 선이 한 말이 그냥 또 뻥카나 허세가 아니길 또 바라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정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넣어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